서울의 밤은 차갑고 비에 젖은 거리는 민재의 심장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골목 끝에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다. 민재의 눈앞에는 그의 쌍둥이 형, 민수. 그리고 그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떠올랐다. 그가 사랑했던 유나의 아이였다. 형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지? 민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민수의 여자친구 유나가 임신했다는 것. 그리고 민수가 민재에게 신장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 민재와 민수는 쌍둥이였다. 외모는 똑같았지만 성격과 삶은 정반대였다. 민재는 28세. 따뜻하고 감성적인 예술가였다. 그는 강남의 작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병약한 신체와 싸우며 살아갔다. 신부전증으로 인해 그는 매일 약을 먹으며 투석을 받았고 생존을 위해 신장이식 수술이 절실했다. 반면 민수는 차갑고 계산적인 사업가였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 한복판에서 성공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화려한 삶을 살았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늘 비교당하며 자랐다. 부모님은 민수를 더 사랑하는 듯했고 민재는 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형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민수를 이해하려 했고 심지어 민수가 유나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유나는 민재의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27세에 밝고 따뜻한 한국인 여성. 민재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민수의 여자친구였다. 민재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유나와 민수의 행복을 빌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배신으로 돌아왔다. 민재는 담배를 떨어뜨리며 주먹을 쥐었다. 왜 하필 지금? 왜 유나를?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민수가 유나를 임신시킨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는 직감했다. 병원에서 민수가 던진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미안. 민재야. 나도 이제 아빠가 될 몸이야. 내 신장은 줄 수가 없어. 민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민수는 그의 유일한 혈연. 그리고 신장이식에 가장 적합한 공여자였다. 의사는 민수의 신장이 민재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95% 이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수는 거절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유나의 임신 때문일까?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형의 눈빛에서 무언가 더 깊은 비밀을 보았다. 그날 밤, 민재는 유나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유나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다. 문 너머로 유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민수의 낮은 목소리. 민재는 문에 손을 대고 숨을 멈췄다. 유나야. 우리 아이. 정말 예쁘게 태어날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재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민재는 유나에게 모든 걸 물어보고 싶었다. 왜 민수를 선택했는지,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성이 이제 형의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다. 민재 씨. 새로운 신장 공여자를 찾지 못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끄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민수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유나가 정말로 민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는 더 이상 형의 그늘 속에 숨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민수의 회사로 향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유리 건물은 민수의 성공을 상징하듯 반짝였다. 민재는 형의 사무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형, 우리 얘기 좀 해. 민수의 눈빛은 차가웠다. 무슨 얘기? 너 병원에서 들었잖아. 나 바빠.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형이 유나를 임신시킨 게 나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민재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민수의 계획, 그의 계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민재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생명, 그리고 그의 사랑이 걸린 싸움이 시작되었다. 민재는 민수의 사무실을 나서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의 그 미소, 그 말투는 민재가 알던 형이 아니었다. 어릴 적 민수는 민재를 보호해주던 형이었다. 하지만 지금 민수는 마치 민재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낯선 사람이었다. 민재는 강남 거리를 걷다가 자신의 화실로 돌아왔다. 작은 화실은 그의 안식처였다. 벽에는 그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유나를 떠올리며 그린 초상화였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은 민재의 캔버스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들은 그를 아프게 할 뿐이었다. 그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손은 떨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민수의 말과 유나의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들었다. 유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고 싶어. 얘기 좀 해. 유나는 몇 시간 뒤 답장을 보냈다. 민재야. 미안해. 지금은 좀 바빠. 다음에 만나자. 그녀의 메시지는 짧고 차가웠다. 민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유나는 왜 그를 피하는 걸까? 그녀는 민재의 병을 알고 있었다. 민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민수와 함께였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민수의 과거를 떠올렸다. 민수는 늘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민재는 형의 어두운 면을 알고 있었다. 민수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배신하고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 민수가 대학 시절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 적도 있었다. 민수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형이 나를 속이고 있나? 민재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그는 민수가 유나를 임신시킨 이유가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민수는 민재의 신장이식을 막기 위해 일부러 유나를 이용한 걸까? 그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민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 날 민재는 유나의 친구 소연을 찾아갔다. 소연은 26세의 한국인 여성. 밝고 솔직한 성격으로 민재와도 친하게 지냈다. 그녀는 유나와 민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민재는 소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의 병, 민수의 거절, 그리고 유나의 임신. 소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야, 유나가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사실 유나도 민수랑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아. 소연의 말에 민재의 심장이 뛰었다. 무슨 뜻이야? 그는 다급히 물었다. 소연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유나는 민수랑 연애하면서 점점 더 조용해졌어. 예전엔 그렇게 밝았는데 요즘은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 민수가 유나를 컨트롤하려고 해.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린 뒤로는 더 심해졌어. 민재는 소연의 말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유나가 민수를 두려워한다고. 그건 민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유나는 늘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하지만 소연의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졌다. 민수가 유나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민재는 소연에게 부탁했다. 유나를 만나게 해줘. 제발.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유나한테 연락해볼게. 하지만 조심해. 민재야. 민수는 위험한 사람이야. 그날 저녁 민재는 소연의 도움으로 유나와 만났다. 유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재야. 왜 이렇게 갑자기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나야. 나 진실을 알아야겠어. 형이 너한테 뭘 했어? 왜 나한테 신장을 주지 않는 거야? 유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민재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재는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연민으로 뒤엉켰다. 유나는 결국 입을 열었다. 민수가 나한테 선택을 강요했어. 너한테 신장을 주면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없다고 했어.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했다. 민수가 유나를 협박했다는 건가? 그의 형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 걸까? 민재는 유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유나야. 내가 널 지킬게. 우리 같이 진실을 찾아보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재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신장을 얻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그의 생명, 유나의 자유, 그리고 민수의 비밀을 건 싸움이었다. 민재는 유나와의 대화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나의 떨리는 목소리와 두려움에 찬 눈빛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민수의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민수가 아니라 그의 비서, 지훈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지훈은 30세의 한국인 남성. 민수의 오른팔이자 민재와는 어릴 적부터 아는 사이였다. 지훈은 민재를 보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민재. 여기 왜 온 거야? 민수 형 바빠. 민재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형이 유나를 협박하고 있는 거 알아.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 너 지금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고 있어. 민재는 지훈의 말을 무시하고 다그쳤다. 형이 왜 유나를 임신시켰어? 나한테 신장을 안 주려고 그런 거야. 말해. 지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민재야. 민수 형은 그냥 아빠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다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민재는 지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민재는 지훈을 떠나며 결심했다. 그는 민수의 비밀을 직접 파헤쳐야 했다. 그는 민수의 회사 컴퓨터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민수는 늘 자신의 노트북을 잠갔다. 하지만 민재는 어릴 적 민수가 비밀번호로 자주 사용하던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생일. 1997년 8월 15일. 그날 밤. 민재는 민수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건물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경비원은 민재를 민수로 착각하며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쌍둥이의 장점이 이런 때 빛을 발했다. 민재는 민수의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예상대로였다. 노트북 안에는 민수의 사업 기록, 이메일, 그리고 몇 가지 이상한 문서가 있었다. 민재는 한 폴더에서 유나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을 열자 민수가 유나에게 보낸 메시지와 계약서 같은 문서가 나왔다. 계약서에는 유나가 민수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조건으로 민수의 재산 일부를 받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재는 숨이 턱 막혔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더 깊이 파고들자. 민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수는 유나에게 민재의 신장 이식을 막기 위해 임신을 강요했다. 한 이메일에서 민수는 이렇게 썼다. 유나. 내가 민재한테 신장을 주면 내 사업이 위험해져. 넌 날 도와야 해. 우리 아이가 우리의 미래야.
민재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민수는 단순히 신장을 주기 싫은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 민재의 생명을 희생하려 했다. 민재는 노트북을 닫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유나를 구해야 한다는 결심이 섰다. 유나는 민수의 협박에 얽매여 있었다. 민재는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다. 다음 날, 민재는 유나를 다시 만났다. 그는 유나에게 모든 걸 보여주었다. 민수의 이메일, 계약서, 그리고 그의 계획.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재야, 나 정말 몰랐어. 민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녀는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 하지만 나도 더 이상 민수 곁에 있고 싶지 않아. 민재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야, 내가 널 도울게. 우리 같이 민수를 막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민수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다. 민재는 소연과 지훈에게 도움을 청했다. 소연은 유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보호하기로 했다. 지훈은 망설였지만 민재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다. 민재, 나도 민수 형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조심해. 그는 너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 민재는 지훈의 경고를 마음에 새겼다. 그는 민수와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했다. 그는 형에게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유나를 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민수의 다음 행동은 민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민재는 민수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증거를 손에 쥐고 유나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유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동시에 민수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민재의 움직임을 눈치챈 듯했다. 어느 날 아침, 민재는 자신의 화실 문 앞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다. 익명의 편지였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민재. 형을 배신하면 후회할 거야. 민재는 편지를 손에 쥐고 이를 악물었다. 민수의 경고였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유나와 소연, 그리고 지훈과 함께 민수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지훈은 민수의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민수 형이 최근 몇 달간 비밀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있어. 뭔가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민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민수의 비밀 계좌를 추적했다. 그는 해커 친구 태연을 만났다. 태연은 29세의 한국인 남성.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컴퓨터 천재였다. 태연은 민재의 부탁을 듣고 흔쾌히 도움을 주었다. 민재. 이건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너 위해서라면 해볼게. 태연은 며칠 만에 민수의 비밀 계좌를 해킹해 들어갔다. 계좌에는 수십억 원이 오가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 돈은 민수의 회사와 관련 없는 해외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다. 태연은 말했다. 이건 단순한 돈 세탁이 아니야.
민수 형이 뭔가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이 거래가 유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민수가 유나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걸까? 그는 유나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유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민수가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나 그런 줄 전혀 몰랐어. 그녀는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수가 날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를 믿었어. 민재는 유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유나야, 넌 잘못 없어. 형이 널 이용한 거야. 내가 이 모든 걸 끝낼게. 하지만 그의 말은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그는 민수를 멈춰야 했다. 민재는 태영과 함께 민수의 계좌와 관련된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그들은 민수가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민수는 서울 외곽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고 있었다. 유나의 이름은 그 거래의 서류의 위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민재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민수와 대면하기로 했다. 그는 민수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민수는 민재를 보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재, 넌 정말 끈질기구나. 민재는 증거를 책상에 던지며 말했다. 형, 이게 다 뭐야? 유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나한테 신장을 안 준 것도 다 계획이었지. 민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민재야, 넌 너무 순진해. 세상은 약한 자를 밟고 올라가는 곳이야. 내가 왜 너한테 신장을 줘야 해? 내 삶, 내 가족이 더 중요해. 민재는 그의 말에 주먹을 쥐었다. 가족. 유나를 협박하고 이용하는 게 가족이야. 민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유나는 내 여자야. 그리고 내 아이를 낳을 거야. 넌 그냥 방해꾼일 뿐이야.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민수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수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았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민재, 마지막 경고야. 더 파고들면 너만 다쳐. 민재는 끌려나가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민수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태영과 소연, 유나와 함께 증거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수는 먼저 움직였다. 유나가 갑자기 사라졌다. 민재는 유나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민재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민수가 유나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 그는 소연에게 전화해 다급히 말했다. 소연아, 유나가 없어졌어. 형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재, 방금 민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 유나를 안전한 곳에 데려갔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넌 모든 증거를 없애야 해. 민재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유나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민수를 끝까지 쫓을 것인가? 민재는 유나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는 소연과 태연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재. 민수가 유나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내려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넌 지금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야 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유나가 위험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구해야 해. 태연은 민수의 전화 기록을 해킹해 유나가 강원도에 있는 민수의 별장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을 찾았다. 민수 형이 최근 그쪽으로 전화한 기록이 있어. 거기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민재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태연에게 부탁해 민수의 별장 위치를 알아냈다. 민재는 병약한 몸을 이끌고 강원도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유나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시절. 유나가 그에게 미술 대회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하던 모습. 그녀가 웃으며 그의 그림을 칭찬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지금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강원도의 별장은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민재는 어둠 속에서 별장에 접근했다. 창문 너머로 유나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민재는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그 순간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 내가 말했지. 민재가 오면 곤란해. 민재는 숨을 죽이고 창문 밖에서 상황을 살폈다. 민수는 유나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민재가 증거를 없애지 않으면 너와 아이는 위험해질 거야.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수. 제발. 민재를 건드리지 마. 내가 다 할게.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유나는 그를 지키기 위해 민수에게 굴복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별장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형. 유나를 놔줘. 민수는 민재를 보며 놀라지 않은 척 웃었다. 민재. 넌 정말 멍청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 민재는 유나를 향해 달려갔지만 민수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았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유나와 아이는 내 거야. 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유나는 민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민수. 그만해. 난 더 이상 너 말 안 들을 거야. 그녀는 민재를 향해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민재는 유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유나. 넌 잘못 없어. 내가 널 구할게. 하지만 그 순간 민수의 경호원들이 민재를 붙잡았다.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민재. 넌 너무 늦었어. 유나는 이미 내 편이야. 유나는 민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니야. 민수.
난 더 이상 너 말 안 들을 거야. 민재가 나한테 진실을 보여줬어. 민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유나를 향해 다가가며 말했다. 유나, 넌 내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민재는 곧 사라질 거야. 민재는 경호원들에게 붙잡힌 채 이를 악물었다. 그는 유나를 구해야 했다. 그는 태연에게 미리 연락해 경찰을 부른 상태였다. 몇 분 뒤, 사이렌 소리가 별장 주변을 울렸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재, 내가 경찰을 불렀어. 경찰이 별장에 들어오며 민수를 체포했다. 유나는 민재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유나,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걸 느꼈다. 병원에서 경고했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는 경찰에 연행되었지만 민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유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지만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민재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민재 씨,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민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유나를 떠올렸다. 그녀는 이제 안전했지만 민수의 협박과 그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터였다. 민재는 유나에게 전화했다. 유나, 너 괜찮아?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재, 나 괜찮아. 하지만 너 때문에 너무 걱정돼.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괜찮아. 넌 이제 자유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때 소연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너 정말 대단해. 유나를 구했어. 하지만 이제 너 자신을 구해야 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소연아, 나한테 신장을 줄 사람은 없어. 형이 날 배신했잖아.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재, 포기하지 마. 우리가 다른 공여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떠올렸다. 유나의 초상화. 그의 사랑과 고통이 담긴 캔버스. 그는 소연에게 말했다. 내 화실에 있는 그림들. 유나한테 전해줘. 그날 밤. 민재는 꿈을 꾸었다. 유나와 함께 한강변을 걷는 꿈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 넌 항상 나를 지켜줬어. 민재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유나, 난 널 사랑해. 다음 날, 민재는 병원에서 깼지만 그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그는 태연에게 전화해 민수의 재판 상황을 물었다. 태연은 말했다.
민수 형은 불법 자금 거래와 협박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 유나도 증언하기로 했어.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유나는 안전했다. 하지만 민재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 유나와 소연은 그의 곁을 지켰다. 유나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 제발 깨어나.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없이 나 어떡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병원에서 새로운 신장 공여자가 나타났다. 익명의 공여자였다. 의사는 유나에게 말했다. 민재 씨와 완벽히 일치하는 신장이에요. 수술을 준비합시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민재는 며칠 뒤 병원에서 깨어났다. 유나가 그의 곁에 있었다. 민재. 너 살아났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민재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내게 신장을 준 거지? 유나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민재. 그건 지훈이야.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지훈이 민수의 오른팔이었지만 결국 민재를 위해 모든 걸 걸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훈이 날 살렸어. 민재는 회복하며 병원에서 지훈을 만났다.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민재. 너 살아나서 다행이야.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왜 나한테 신장을 준 거야? 넌 형의 사람이었잖아.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 나도 민수 형을 믿었어. 하지만 너와 유나를 보면서 깨달았어. 민수 형은 날 이용했어. 난 더 이상 그 사람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았어. 민재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지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유나를 향한 그의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이제 민수의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재는 유나와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다. 민재는 퇴원 후 화실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엔 유나의 초상화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병, 그의 싸움, 그리고 그의 희생. 그림은 그의 고통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유나는 민재를 자주 찾아왔다.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난 너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었어. 하지만 난 이제 엄마가 될 거야.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나. 넌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난 항상 너를 응원할게. 민재는 유나와의 사랑을 마음속에 묻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전시회에 출품했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민재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민수의 재판은 계속되었다. 그는 불법 자금 거래와 협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나는 민재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소연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민재는 가끔 그 카페를 찾아가 유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민수의 그늘 속에 살지 않았다. 그의 그림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는 자신의 예술로 세상과 소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유나가 있었다. 어느 날, 유나가 민재의 화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민재. 이 아이 이름은 민호야. 너 이름에서 따왔어.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바라보았다. 유나. 고마워.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넌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 난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민재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 너도 나한테 새 삶을 줬어. 그들은 한강변을 함께 걸었다. 민재는 유나의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랑을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지켜가기로 했다. 민재는 자신의 캔버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에는 두 사람이 한강변을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이었다. 민재는 알았다.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는 사랑을 배웠다. 비록 그 사랑은 그가 꿈꾸던 형태가 아니었지만 그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유나의 삶을 지켰다. 그것이 그의 승리였다.